네, 안녕하세요. 엄친순이다. 오늘 수학 토크 15번째 강의 15강을 하겠습니다. 14강에서도 수학이라고 했지만, 그쵸? 어떤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그 플라톤이 피타고라스 학파의 아르키타스를 만나서 수학을 배웠을 것이다. 그런 이제 추적을 해봤죠. 자, 요번 제목도 15강 제목도 플라톤이 이탈리아에서 배운 것은, 자, 이태리에서 배운 것이 수학 말고 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라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될 것인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철학입니다. 이탈리아보다 그리스가 훨씬 그 당시에는 더 발전된, 그 당시가 훨씬 더 발전된 그런 국가인데 이탈리아에서 철학을 배운 것이 진짜 사실일까요? 라는 이제 의문도 들겠지만, 이제 한번 오늘도 역시 역사와 지리 그런 식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플라톤이 이탈리아에서 배운 건 철학이라고 했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플라톤의 존재론. 그쵸? 플라톤 하면 존재론이 있죠.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Q&A부터 할게요. 자, 내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존재하는 것인가? 그쵸? 이게 지금의 생각으로 보면 내가 집에서 고양이 키우고 있어요. 그 고양이는 존재하냐? 그런 질문이죠. 대다수가 아니라 현재의 어머니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인데요. 플라톤의 존재론에서 앤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현상세계에 있는 고양이. 현상세계가 그냥 우리가 있는 감각으로 느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그런 세계를 현상세계라고 합니다. 현상세계에 있는 고양이는 A becomes B이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쵸? 만약에 A라는 고양이가 becomes B로 된대요. 그러니까 A라는 이름은 아니고 A라는 상태에 있는 고양이, 똑같은 고양이인데 얘는 시간이 지나거나, 그쵸? 어떤 환경이 지났을 때 변화된 고양이로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원래 A라는 놈의 고양이가 한 살을 더 먹으면 조금이라도 늙었겠죠. 그쵸? 털도 더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털갈이를 했을 수도 있고, 그쵸? 애기 고양이가 털갈이 하거나, 애기 고양이 색깔이 바뀔 수 있거나. 근데 이건 똑같은 고양이죠. 우리가 기르는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다면. 그러나 변화했어요. 자, A becomes B. 자,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고양이 상태로 변한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했어요. 플라톤의 존재에서는 이러한 고양이는, 그 현상세계에 있는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이런 생성의 세계, 변화의 세계에 속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존재할까요? 플라톤이 생각할 때. 자, ideal cat is existing cat. 자, 관념 속에 ideal cat이라는 건 이상이 아니라 그냥 관념 속에 자기가 생각 속에서 이렇게 된 게 고양이야 라고 하는 게 진짜 고양이고, 그쵸? 그게 관념 속에 있는 아이디얼 캣이 existing, 존재하는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를 표로 간단하게 또 얘기해보면, 자, 우리가 속한 세계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고양이가 A라는 상태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B의 상태로 되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A는 B로 변화한다. 그쵸? 우리가 키우는 고양이 한 마리라고 했을 때 그 고양이 상태는 변해요. 자, 변화하는 거는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얘가 컸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져보니까 살이 더 포동포동 쪘네. 그런 것도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털 색깔도 변했네. 그쵸? 그런 거는 시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수염의 길이도 더 길어졌네. 그런 것도 시각을 봐도 되고, 손가락으로 턱턱턱 만져도 더 변한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감각을 통해서 알고 있는 세상. 그쵸? 이런 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시간, 공간과 관계. 시간, 아까 말씀드렸죠. 똑같은 고양이인데 작년의 고양이와 올해의 고양이. 우리가 만약에 미미야 그런 이름을 준 고양이라도 시간에 따라서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세상은 우리가 사는 현상세계고 여긴 존재하는 게 없어요. 자, 이러한 세계는 현상세계라는 것이고 이거는 becoming.
A becomes B가 되고 생성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쵸? 생성의 세계. 자, 근데 플라톤이 생각하는 존재론은 뭐냐면 A is A입니다. A는 A이다. 그쵸? A는 변화하지 않아요. 내가 고양이, 그럼 그 고양이는 그대로 그 고양이에요. 어떤 관념 속에 우리가 고양이라고 생각한 그 고양이는 계속 그대로 똑같은 고양이라는 거죠. 변화하지 않는다. 자, 감각을 통하지 않는다면 사유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뭐 고양이의 모습이 어떻고 털 색깔이 어떻고 그런 거 시각적 감각으로 보고 이게 고양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관념 속에 사유를 통해서 이건 고양이야. 고양이 이렇게 생긴 거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사유를 통한 고양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관계없죠. 움직임도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않는 거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뭐 성장하거나 뭐 늙는다거나 뭐 죽는다거나 그러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관념의 세계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being. 그쵸? becoming이 아니라 being. 자, 존재란 뭐냐? being이다. A is B. 그러니까 비동사의 세계. 그러니까 is being. 이게 존재의 세계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플라톤의 온톨러지, 존재론. 온이라는 게 존재를 뜻해요. 그리스 말로. 자, 온톨러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플라톤 철학을 처음 보신다면은 플라톤의 존재론은 A is A랑 A becomes B. 변화와 변하지 않는 거. 관념과 생성. 그쵸? 그걸 가지고 설명하시면은 훌륭하게 답변하신 게 되는 것이죠. 자, 플라톤의 존재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플라톤의 인식론, 그쵸? 에피스테가 요새 중요해요. 인식론. 에피스템까지 하고 knowledge, epistemology, 그쵸? epistemology, 그쵸? 에피스템이 중요합니다. 에피스템. 자, 존재론에서는 이거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식은 뭔가 볼게요. 존재론은 아이디얼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거, 존재. 저 아이디얼 세계 뭐 관념의 세계에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관념을 통해서 존재를 파악하는 게 존재론이고요. 인식론은 그쵸? 사유.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그쵸? 그럼 이 사유의 본질은 뭐냐라는 건데요. 자, 사유나 이성을 통해서 아는 것. 내가 뭘 안다. 자, 인식론인데 내가 아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아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인가?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인식론인데요. 그때 플라톤이 얘기한 거는 그 안다라는 것은 할 때 에피스템이 중요하다 그랬죠. 에피스테메라 그래서 knowledge라 그랬고요.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게 있죠. 그건 opinion이에요. 그리스 말로 독사라고 하죠. 이 독사는 어머니도 뭐 패러독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감각과 경험에 통해서 아는 것,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반하는, 패러는 반대말이죠. 그래서 역설, 그쵸? 어떤 설명이, 그쵸? 심주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반한다는 거죠. 반대. 그런 패러독스라는 것도 독사에서 온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네가 뭘 아느냐, 관념을 통해서 아는 거, 사유를 통해서 아는 거는 에피스템이에요. 에피스테메. 이렇게 됐죠? 자, 내 사유에서 아는 것, 에피스테메. 그거 외우시면 되고요. 그것과 대비가 되는 게 뭐죠? opinion, 덕사라는 거예요. 그 knowledge, opinion, 에피스테메와 독사. 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플라톤의 인식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유의 본질은 뭐냐? 에피스테메다. 내가 아는 게 뭐냐? 사유를 통해서 에피스테메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뭔가 그쵸?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는 다 반반씩 잘라져요. 그쵸? 존재론에서도 그쵸? A is A와 A becomes B. 그쵸? 이런 것이 다 딱 일도양단 두 개로 다 잘라지죠. 인식론에서 knowledge, opinion, 에피스테메와 덕사. 그쵸? 에피스테메와 독사. 이렇게 다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모든 게 그냥 다 딱딱 끊어집니다. 잘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라톤의 이원론적인 생각이라고 해요. 자, 이건 듀얼리즘이라고 하죠. 이원론. 자, 존재론이 뭐였죠? being이었죠. become 아니에요. 그쵸? 또 이 become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상, 감각, 뭐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감각을 통해서 뭐 변화하고 becoming이 되고 하는 거는 현상 세계지만 우리 관념 속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또 인식론에서는 에피스티메와 독사 다 두 가지로 다 쪼개지죠. 자, 이렇게 VS로 다 이분이 돼요.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거를 플라톤의 이원론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의 철학하면은 플라톤의 이데아, 이거는 많이 알고 있는 얘기시죠. 자, 이데아는 뭐냐? 변화해야 되나요? 변화해야 되지 않나요? 변화하지 않으며 이건 형상의 세계입니다. 폼, 어떤 정해진 폼, 고양이라는 폼이 있으면 그 고양이 폼만 있는 거예요. 그쵸? 얘가 막 운동을 하거나, 그쵸? 뭐 성장을 하거나 변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는 고양이이다. A is A. 그런 걸 폼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만져서 알 수 있는 세상인가? 이데아는 아니에요. 이성의 눈, 즉 관념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 관념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까지가 플라톤의 철학이고요. 그쵸?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데아를 또 많이 이데아가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은 플라톤의 국가. 그 전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자, 플라톤의 더 리퍼블릭. 그쵸? 이 국가에서는 동굴의 우화에서 이데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화, Allegory of the Cave. 동굴의 우화인데요. 한번 볼게요. 이 동굴이니까 동굴부터 볼게요. 여기 동굴에 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가 있고 새가 있고 이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뭐 세 가지 물체가 있어요. 빛이 이렇게 반사되고 보면 이 벽면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쵸? 이 죄수들이 동굴에 들어가서 맨날 이 불빛에 보이는 움직이는 어떤 사물을 보게 돼요. 그럼 이 사물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쵸? 도자기는 이런 거야. 새는 이런 거야. 그림자를 보고 있을 뿐인데 이 죄수들은 동굴 안에서 살기 때문에 이 빛도 못 봐요. 그냥 이 벽면만 보게 돼 있어요. 묶여 있기 때문에 벽면만 보는 죄수들이 있고요. 이 불 앞에 어떤 폼들이 있어요. 그쵸? 이거를 보고 이 복사본을 보고 이게 진짜 사물이라고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가 죄수들이 이제 동굴 밖을 나가게 됩니다. 이 밖을 나가면 태양 때문에 이 빛을 바라볼 수 없지만 여기 나가면 이쪽에는 이게 이데아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선의 이데아. 그쵸? 선이란 건 뭐 궁극적인 선 이런 말이 들어가는 거죠. 궁극적이다. 그쵸? 제일 끝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쵸? 이게 이데아의 세계인데 여기 가면 나무도 있고 여기 진짜 나무라는 거예요. 이데아에 있는 거. 그쵸? 진짜 도자기도 여기 있고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걸 관념을 통해서 보는 거고요. 그쵸? 우리가 실제로도 어떤 관념이 없거나 이성이 없으면 이런 모방의 세계를 보고 이게 진짜라고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어떤 인식론적으로 모든 관념과 그쵸 이성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쵸 이데아를 볼 수 있으면 이데아의 A is A를 보는 거예요. 도자기에서 도자기 이런 식으로 그쵸? 자 이렇게 될 때만 이게 이데아의 세계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궁극적인 선의 이데아의 세계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자 철인이 정치를 한다. 뭐 가디언이 용기를 가지고 그쵸? 뭐 수호를 해준다.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철인 정치까지 올라가서 이거보다 더 궁극적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게 어떤 선의 이데아. 그쵸? 이데아 세상을 다다를 수 있는 뭐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국가론에 있는데 어이했던 거기 이데아라는 세계가 동굴의 우화를 통해서도 설명이 됩니다. 자, 요거까지 어머니가 클리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플라톤이
우리가 아는 철학가 이데아, 뭐 국가론, 플라톤의 더 파블릭 국가, 그쵸? 아니 거기서 이데아 뭐 그런 것도 들어봤고, 그쵸? 존재론, 인식론 다 알겠는데 이게 플라톤 철학의 아주 핵심인데 이거를 이태리에서 배웠다고? 그런 의문이 드는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철학을 누구한테 배웠냐?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파르메니데스는 어찌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플라톤이 만난 사람은 아니고, 이태리에 갔더니, 파르메니데스의 어떤, 그쵸? 철학이 있었고,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죠. 한번 볼게요. 자, 프리소크라테스 시대. 그쵸? 그때의 자연 철학을 봤을 때는 우리가 밀레토스 있죠. 탈레스부터 시작한 밀레토스. 그쵸? 이오니아 지방이고 지금으로 보면 터키로 보면 터키 동쪽 해안. 그쵸? 터키 서쪽 해안이 돼 있죠. 거기 이오니아고 거기 밀레토스에서 탈레스가 시작한 그런 밀레니언 스쿨이 있었죠. 그쵸? 탈레스 제사 아낙시만드로스인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었죠? 모니즘. 딱 하나로 환원하는 거. 리덕션에서 what is 아르케. 아르케가 뭐냐라고 딱 하나로 하나로 기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아낙시만드로스는 앞에 이론에서 무한정자라 그래서 요건 제가 설명은 안 드렸어요. 그쵸? 아낙시메네스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쵸? 자, 그럼 엘레아로 오면은 이게 이탈리아 지역이거든요. 오, 그러면 터키 쪽에 있는 해안 지방의 이오니아 지역에서 여기는 뭐 산물이, 그러니까 상공업이 해안가니까, 그쵸? 뭐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돈이 많고, 돈이 많은 귀족들은 어떤, 그쵸? 관념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쵸? 철학이 태동됐다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탈리아는 좀 후진국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탈리아에서도 또 이런 뭐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제논 이렇게 해가지고 엘레아 지역, 이탈리아 엘레아에서 또 철학이 있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이제 그 설명도 드릴 거고요. 자, 파르메니데스가 플라톤한테 영향을 준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가지를 통해서 플라톤의 어떤 그 인식론, 또 존재론 두 군데 다 영향을 줬어요. 자, 진리의 길. 이제 딱 보시면 이거 그리스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에스티메. 그쵸? 자, 그쵸? 에피스테메. 그쵸? 에피스테메가 되겠죠? 자, 진리의 길 하면은 에피스테메가 되고요. 에피스테메. 어견은 뭐죠? 독사가 되겠죠. 영어로 하면 knowledge와 opinion. 자, 그 다음에 존재. A is A. 비존재는 뭐죠? 없다가 아니라 A becomes B입니다. 존재하는 거는 있다 그런 게 아니라 A is A예요. 이게 변화하지 않는 거고요. 비존재는 변화하는 거. A becomes B. 그쵸?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존재는 A is A, 비존재는 A becomes B. 그쵸?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자, 존재자는 완전 무결하게 부동.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부동이라고 하는데, 그쵸? 자기는 그 운동이 없어야 되는 거고, becoming이 돼야 되지 않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네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를 뭐라고 설명할래? 그랬더니, 자, 부동의 것이며 완전한 구체라는 거예요. 그 공인데 여기가 꽉 차가지고 이 공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대요. 꽉 찬 공이라는 거예요. 꽉 찬 공. 그쵸? 꽉 찬 공이면 뭔가 뭐 공기도 꽉 차 있기 때문에 운동이 안 일어나겠죠. 부동이겠죠. 자, 이게 파르메니데스가 생각한 것이고 진리의 길, 억견의 길. 이거 플라톤이 얘기한 거 맞죠? 존재론, 그쵸?
자, 이게 존재자는 완전 무결 부동한 것이다. 뭐 완전 무결한 건 아까 선의 이데아까지도 갈 수 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게 파르메니데스가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파르메니데스는 엘레아 지역도 역시 이탈리아 해변가인데요. 자, 엘레아 파르메니데스가 그 바닷가를 보면, 그쵸? 여기 아이들이 놀고 있고요. 물결도 막 있고요. 그쵸? 사람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이게 뭘까요? 뭐 움직이는 동물 같은데요. 그쵸?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설명해 보면 우리 감관, 시각으로 보고 있고요. 물결이 치는 거, 파도를 맞으면 우리가 또 느낄 수도 있죠. 자, 생선과 소멸의 세계 맞죠? 파도가 치고 뛰어놀 수 있고 운동이 가능한 세계이죠. 자, 우리가 이 지구 현재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 현상 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일루전, 환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고 있는 게 환상이라고? 네. 파르메니데스는 그걸 보면서 아, 다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야, 환상이야, 억견의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리얼리티는 무엇일까? 그쵸? 사유의 세계이고 존재, 사유가 존재죠. 관념의 세계. 어떻다고요? 꽉 찬 구체로서 부동의 그 무엇이라 했어. 더 원, 존재자. 그걸 존재자라고 해서 부동의 D1은 뭐냐? 꽉 찬 구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엘레아 해변에서 저 아이들이 놀고 있고 파도가 치고 하는 그런 현상의 세계를 일루전이라고 먹고 환상이고, 그쵸? 관념 속에서 어떻게 봤죠? 꽉 찬 구체를 본 거예요. 그쵸? 자, 이 관념이 어떤 관념인지 알겠죠? 움직이지 않고 꽉 찬 관념이 존재이다. 자, 그러면 밀레투스는 아무래도 그때 빛은 동방으로라는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보다 동쪽에 있으니까 밀레투스에서 철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이탈리아는 무슨 연유로 철학이 발전했을까?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이 왜 나타났을까? 그걸 한번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남부 이탈리아의 엘레나라는 도시를 한번 볼게요. 로마가 완전 중간은 아닌데 한 중간 정도 되죠. 이탈리아 장하에서. 그쵸?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있었던 이 구배 요쪽. 그쵸? 아르키타스가 살았던 여기 타란토. 타란토는 그 타란툴라라는 그 거미로도 유명한 도시예요. 여기 타란토가 있고요. 그쵸? 또 피타고라스 말년을 보낸 뭐 메타폰톰도 있죠. 맞죠? 그쵸? 메타폰톤이 여기 한 요 정도에 있죠. 아이고, 색깔 좀 바꿔볼게요. 여기 아르키타스가 살았던 타란툴라라는 그 거미가 있는 큰 거미 있죠? 근데 독거미는 아니에요. 털 많은 거미. 그 다음에 여기가 그쵸? 메타폰톰이 있는데 그쵸? 자, 이렇게 되면 그쵸? 여기 남부 쪽이에요. 이탈리아 남부. 그런데 여기 엘레아는 뭐냐면 지금의 나폴리보다 밑쪽이고 이제 해변에 있는 쪽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 엘레아에 그 파르메니데스가 있었고요. 그쵸? 또 어찌 보면 만약에 플라톤의 여정을 보면 그죠? 타란토에서 아르키타스를 만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어떤 그 학파들을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이 이쪽이고 또 시실리아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엘레아 쪽으로 가가지고 그쵸?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을 더 배우고 뭐 내려서 시실리아로 갈 수 있던 그쵸? 자, 이런 게 여정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제가 뭐 더 정리한 바는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어머니가 찾아보셔도 돼요. 자, 타란토에서 아르키타스를 보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학파도 여기서 만난 다음에 엘레아로 갔는지 시실리아로 갔는지는 아마 어머니들이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그쵸? 자, 그래서 엘레아는 요 말발굽의
이 발목 쪽에 있는 거네요. 발목, 그쵸? 발목이 되겠죠? 예. 여기가 있는 엘레하고 해안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부 이탈리아 엘레아가 왜 철학이 파르메니데스 같은 존재론에 대해서 관념론자가 여기 왜 나타나 있을까요? 하는 거는 엘레아는 포카이아 사람들이 세운 식민도시였다. 아, 또 포카이아는 뭘까? 그쵸? 포카이아. 자, 이제 해답을 찾아서 좀 더 떠나볼게요. 자, 포카이아는 뭐냐면은, 그쵸? 여기 포카이아가 북쪽에 보이네요. 그쵸?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요? 거의 제일 남쪽에는 밀레투스. 여기 점으로 있는 데가 다 식민도시거든요.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여기 점. 그쵸? 사모스, 피타고라스의 고향 사모스도 있고, 밀라투스도 있고, 자, 여기 기독교 성경에 뭐 에베소서 그런 거 있죠. 에페소스도 있고 다 이오니아 지방이에요. 그쵸? 여기 클라조메니아, 그쵸? 클라조메니에 이것도 좀 유명한 도시예요. 자, 그다음 포카야가 딱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뭐냐면은 이걸 여기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터키의 지금의 서쪽에는 해안가에 있는 옛날 도시들이, 그쵸? 다 이오니아 지방이고, 특히 요 남쪽, 요 밀레투스, 더 남쪽에서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동네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또 아테네가 나오고, 그쵸? 이 밀레투스 남쪽에 굉장히 번영한 그런 동네가 맞아요. 부자 동네죠. 자, 근데 이탈리아 엘레나는 누가 가서 세웠다고요? 포카이아인들이 가서 이탈리아 남쪽으로 가서 엘레아에다가 식민도시를 세운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거의 정답이 나왔죠. 엘레아 학파는, 그쵸? 자, 밀라토스 학파 이해했어요. 이오니아. 엘레아는 이탈리아인데 이 엘레아 학파는 결국 누구의 영향을 받은 거죠? 똑같은 이오니아예요. 그쵸? 포카이아 사람들이 와서 엘레아드 식민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결국은 밀레투스는 이오니아의 남쪽, 그쵸? 그 다음에 엘레아는 포카이아 사람들이 간 거니까 이오니아의 북쪽. 그래서 이탈리아 학파나 밀레투스 학파나 다 어디에 있다? 이오니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거야. 남쪽에 밀레투스, 위쪽에 포카이아. 자, 이제 해답이 되신 거죠.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가, 그죠? 기원전 6세기, 그 당시 5세기, 6세기에 철학이 발달했던 이유는, 그쵸? 다 이오니아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은 다 이오니아에서 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서 이오는 아폴론 신과 아테네 왕녀 크레우사의 아들입니다. 즉 이오니아의 여러 식민 도시는 아테네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자, 탈레스, 밀라투스, 자, 피타고라스, 사모스 사람이죠. 모두 이오니아이고요. 자, 남부 이탈리아 식민 도시 또한 포카이아 사람들의 엘레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오니아예요. 그래서 터키 서쪽의 해변이나 자, 이탈리아 요 말발굽부터 해가지고 이탈리아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말발굽부터 해서 여기 발등, 발목, 여기 엘레아 지방, 그쵸? 타란툴라, 그쵸? 이렇게 가는 다 많은 도시들이 다 또 이오니아의 식민 도시였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철학은 이탈리아 남부 이탈리아 철학이던 그리스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 이오니아 지방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면 플라톤이, 그쵸? 수학 토크 14강에서는, 그쵸? 타란토에서 아르키타스를 만나서 수학을 배운 거고, 그쵸? 피타고라스 학파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철학은 엘레아 쪽에 있는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 인식론의 영향을 배워서 어떤 플라톤의 철학과 플라톤의 어떤 수학을 바라보는 위상, 그쵸? 그거를 다 영향을 준 데는 결국 남부 이탈리아라는 것이고요.
자, 남부 이탈리아는 지금 우리 지도로 볼 때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이런 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터키의 서쪽 이오니아 사람들이 철학과 수학은 다 꽉 잡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수학 토크로 넘어갑니다. 남부 이탈리아에서 플라톤은 아르키타스를 통해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학을 배웠으며 엘레아의 파르메니데스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시오. 그쵸? 남부 이탈리아 간 거는 맞고 플라톤이 수학은 아르키타스. 그쵸? 근데 또 뭘 배웠다고요? 파르메니데스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 자, 철학인데요. 볼게요. 엘레아는 포카야 사람들이 세운 식민 도시로 밀레토스와 마찬가지로 이오니아에 속합니다.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과 인식론의 영향을 받아 이데아를 설파하게 됩니다. 자, 존재론과 인식론 영향을 받아서 결국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 그쵸? 많은 내용들이 다 남부 이탈리아에서 배운 것이 맞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또한 수학은 아니나 플라톤이 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문을 들어서지 말라라고 한 거기서 시작된 그쵸? 연유로 해서 파생된 강의를 이제 2개를 한 거예요. 14강 그쵸? 피타고라스는 이태리에 말년에 있었고 거기에 플라톤이 가서 수학을 배웠고 또 간 김에 엘레의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론과 인식론에 영향을 받아서 철학을 완성했다. 자, 수학을 배우면서 플라톤 철학의 존재론과 인식론이죠. 그쵸? 그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더 드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 토크 15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